안녕하세요, 정민혁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은 코너링 세 번째 시간으로서 헤어핀 코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예정인데요. 코너에 적용되는 자세라든지 시선 처리는 앞에서 배운 첫 번째, 두 번째 시간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놓치셨다면 앞에서 연재된 시리즈를 복습을 충분히 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우실 헤어핀 코너링은 흔히 우리가 180도 이상의 회전을 도는 코너링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산, 도로에서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연습을 하시고 즐기신다면 여러분들의 주행에 있어서도 한층 좀 재미있고 리드미컬한 주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사실 이런 코너의 형태에서 많이 낙차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부상에 낙차에 노출되지 않고 자전거를 안전하게 라이딩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못던 코너를 막론하고 코너의 그 라인을 잘 선점하고 그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타는 게 가장 중요하실 텐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헤어핀에 180도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양쪽의 밸런스를 잘 맞춰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자전거를 진행하실 때 이렇게 자전거의 회전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의 회전이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수학 시간 때 이용해 보셨을 법한 콤파스 돌리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텐데요. 우리가 원을 그리기 위해서 콤파스를 사용해서 반듯하게 회전을 이루는 것처럼 이 헤어핀도 가장 안정적인 라인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왼쪽 회전과 오른쪽 회전의 밸런스를 균등하게 맞춰주시는 것을 가장 원칙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전을 부드럽게 이어주기 위해서는 코너의 바깥쪽 라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자전거를 주행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전거의 속도가 일정한 것이 가장 좋겠죠. 아무래도 진입할 때 너무 빠른 속도를 가지고 들어오시다 보면은 코너의 중간 정도 부분에 왔을 때 이 브레이킹이 너무 많이 걸리시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 탈출로 이어지는 구간이 조금 속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가장 단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라인이 바깥쪽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코너의 안쪽으로 꺾이게 되면서 자전거의 핸들 컨트롤이 급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전거의 속도를 일정하게 만들어서 마지막 중간과 탈출을 원만하게 이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자전거의 속도를 너무 빠르게 가져오시기보다는 내가 완만하게 180도의 회전을 이어줄 수 있도록 속도를 잡아주고 만들어준 상태에서 코너의 진입을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코너의 중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탈출도 바깥쪽으로 라인을 그대로 유지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라인을 선택하는 방법이 되겠죠. 코너의 중심 구간에서 속도가 떨어져서 갑자기 이렇게 코너의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전거의 기울기라든지 핸들링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이 라이더가 오작동을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이 되신 상태에서는 또 너무 급작스럽게 브레이크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치 않은 자전거의 밸런스 깨짐이라든지 이로 인해서 낙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라인을 가장 타시면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정적으로 그대로 따라서 돌아주는 거죠. 라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라인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장 올바른 선택은 자전거의 흐름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라인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시는 것. 가장 안 좋은 부분이 라인의 가장 중심에서 급격하게 코너의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을 가장 피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 자전거의 진입 속도를 이제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말로서 이해를 시키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자전거를 타시면서 코너링을 했을 때 이런 경험을 빗대어서 생각해 보신다면 크게 이해가 어렵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코너에 진입을 했을 때 너무 빠른 속도로 진입을 하게 되면 중간과 탈출 구간으로 갔을 때 자전거가 어떻게 될까요? 그 속도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 이상의 많은 브레이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밸런스를 흐트러 놓을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될 때 너무 빠른 속도보다는 내가 중간과 코너의 탈출 구간까지 생각을 하시고 예측을 하신 상태에서 최대한 브레이크 조작을 적게 할 수 있는 속도로 미리 속도를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코너를 돌아주시는 것이 더 좋겠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여러분들께서 빠른 속도로 진입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속도를 이겨낼 수 없다면
다 버려야 될 속도이죠. 버려야 될 속도를 가지고 가실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속도를 잘 맞춰서 내가 브레이크 조작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속도를 내서 나가실 건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놓고 생각해 본다면 내가 어떤 거를 해야 될지, 어떤 것들을 더 집중해야 될지 아마 기준이 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셨다면 다음으로 이제 자전거의 기울기에 대해서 한번 보실 텐데요.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헤어핀은 코너의 형태에 따라서 회전이 길게 이어지는 헤어핀도 있고요, 또 회전이 급격하게 꺾이는 헤어핀도 있습니다. 우리가 회전이 길게 이어진다면 자전거의 기울기를 조금 더 완만하게 각도를 가지고 간 상태에서 더 길게 회전할 수가 있겠지만, 회전이 급하게 이어진 곳에서는 그만큼 자전거의 기울기도 많이 기울어져야 거기에 맞게끔 회전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회전이 길어지면 자전거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가져가시고요, 회전이 급하게 꺾이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자전거의 기울기도 많이 기울여져야 거기에 맞게끔 회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전이 완만한 곳에서는 자전거의 기울기를 이렇게 완만하게 가져갑니다. 자전거의 기울기를 편안하게 유지하고요, 자전거의 기울기를 회전 반경에 맞춰서 가져갑니다. 코너에 진입 시 속도를 너무 빠르게 잡았다면 코너의 중간과 탈출 구간에서 브레이크 제어를 할 때 속도를 많이 떨어뜨리셔야 되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 제동을 급격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브레이크를 잡아당기는 힘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이 되시기 때문에 팔 전체에 긴장감이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반면에 진입 속도를 완만하게 잡으셨다면 브레이크 제어를 안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하더라도. 자, 우리가 그런 대신에 속도를 급격하게 잡았을 때보다는 조금 더 완만한 진입 속도를 가져갔을 때 이 브레이크 레버를 잡아당기는 힘을 조금 더 덜어내고 부드럽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속도를 빨리 냈을 때보다는 좀 팔의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브레이크를 잡는 데 있어서 논쟁거리가 많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급작스러운 브레이크 조작이 아닌 앞뒤 브레이크를 지그시 눌러서 자전거의 흐름을 조금 더 부드럽게 유지하는 게 가장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이게 라이더의 성향과 라이더의 그 테크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앞뒤 브레이크를 얼마만큼 제어하는 것은 약간 본인의 선택지에 있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브레이크를 급작스럽게 조작하는 게 아니라 조금 지그시 완만하게 브레이크 레버를 제어해서 속도를 그대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 로드바이크와 다르게 산악자전거에서는 코너링이 전반적으로 이제 자전거 안장에 앉지 않고 안장에서 일어난 상태에서 코너링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자세를 취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해서는 안 될 부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전거를 기울였을 때 이 기울기가 원만하게 유지가 되고 할 수 있도록 움직임이 원활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이 라이더가 이 다리에 허벅지로 이 자전거의 탑티브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이죠. 이게 사실은 라이더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자전거의 이 기울기를 상쇄시키는 목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습관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흔히 보면은 자전거가 기울어지려고 할 때 자신의 다리로 오므리기 때문에 자전거의 기울기 움직임이 원활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회전이 유연할 수 있다, 유연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가 기울어질 때 다리를 오므리기보다는 다리의 공간을 열어서 자전거가 이렇게 원활하게 기울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제가 그냥 타볼게요. 그러면 공간이 열린 상태에서 자전거가 기울어질 수 있도록, 공간이 확보된 상태에서 자전거가 원활하게 기울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공간이 없으면 자전거가 기울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헤어핀 코너 어떠셨나요? 자전거를 이제 막 타기 시작해서 헤어핀 코너를 경험하시게 될 부분들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앞선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이번에 헤어핀 코너까지 총 3회에 걸쳐서 코너링을 다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해 한 해 자전거를 타시면서 경험하시고 적용하시고 또 이렇게 타신다면 앞에서 배운 코너들, 그리고 오늘까지 헤어핀 코너가 막연하게 어렵다기보다는 좀 내가 즐길 만한 코너의 형태, 자세,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로써 우리가 조금 더 궁극적으로 추구하자고 하는 것들이 코너를 빨리 달리자, 이게 아니고요. 코너를 조금 더 안전하게 타면서 다치지 않고
조금 더 건강하게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취지에서 이렇게 코너의 메커니즘이라든지 잘 탈 수 있는 요령을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이제 코너링을 마무리하게 되고요. 다음 시간으로는 조금 더 익사이팅한 스릴 있는 주행을 하기 위해서 다운힐 주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